서울 강남의 11월은 차갑습니다. 저녁 6시 테헤란로의 빌딩들은 하나둘 불을 밝히고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출구에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들, 하이힐 소리를 내며 걷는 여자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35살, IT 기업 중간 관리자.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역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지요. 재호 씨, 내일 보고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벌써 3개였습니다. 재호는 화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청담역까지 걸어가는 길, 그는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삼각김밥 코너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을 겁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강남구 청담동 신축 아파트 22층. 한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32살.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회색 니트를 입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흔들렸지요. 식탁 위엔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 김이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겠지?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가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회의 중이라고 할 겁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대학 동창들의 피드가 지나갔습니다. 여행 사진, 맛집 인증, 아이 사진.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건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녀왔어. 재호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저녁 먹어요? 응, 먹을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호는 넥타이를 풀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찌개를 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운 채로 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비슷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고. 힘들겠네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지요. 식사를 마친 재호는 설거지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응, 수지는 홀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그녀는 창문 너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게 결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5년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 봄날의 벚꽃 아래. 그때 수지는 도서관 앞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경영학과 한수진 씨 맞나요? 네? 아, 네. 저 김재호예요. 같이 수업 듣는. 노트 좀 빌려도 될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노트 빌려주기, 카페에서 과제 함께하기, 주말에 인사동 구경하기.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재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수진이 힘들어하면 옆에 있어줬습니다. 수지는 그의 조용한 성실함이 좋았습니다. 졸업 후 재호는 IT 기업에 취직했고 수지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3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 우리 딸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현실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신혼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주말마다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재호가 커피를 사오면 수진이 김밥을 쌌습니다. 둘이서 웃으며 앉아 먹었지요. 우리 이렇게 늙어가면 좋겠다. 수진이 말했고 재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2년 차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재호의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 출근도 생겼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해서 말도 없이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인이니까 힘들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해는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출판사도 그만뒀습니다. 임신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스트레스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의사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식탁에 촛불을 켰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재호는 8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야?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아, 맞다. 미안, 깜빡했어. 재호는 앉았습니다. 포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지요. 재호 씨, 응? 핸드폰 좀 내려놔요. 아, 미안. 급한 거라서.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홀로 마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11월의 어느 금요일, 재호의 회사에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술이 오갔습니다. 수진도 초대받았습니다. 배우자 동반 행사였지요.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재호 씨 부인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밝은 미소. 최민석입니다. 재호 씨 후배예요. 아, 네. 한수진입니다. 부인 정말 예쁘시네요. 재호 씨가 복 많으시죠? 민석은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계속 수진 옆에 있었습니다. 음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의자를 빼줬습니다.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재호는 다른 테이블에서 상사들과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부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요. 힘드시겠어요? 재호 씨 요즘 엄청 바쁘거든요. 네, 알아요. 혹시 심심하시면 연락 주세요. 맛집도 잘 알고 좋은 카페도 많이 알거든요. 민석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지는 명함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재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괜찮은 애야. 똑똑하고. 응, 피곤해? 조금. 대화는 또 끊겼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씻을게. 재호는 곧장 욕실로 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민석, 마케팅팀, 10, XXXXXXXX. 그녀는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락해도 될까? 단지 친구로. 수지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서울은 추워졌습니다. 한수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라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지요. 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최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재호 씨는 여전히 바쁘죠? 네, 거의 매일 늦어요. 힘드시겠어요? 민석의 목소리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마주쳤지요. 두 번째는 민석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수지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인은 평소에 뭐 하세요? 집에 있어요. 책 읽거나 드라마 보거나. 심심하시겠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심심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거 익숙해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요.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하던 일들, 서울 생활의 어려움. 수지는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참 열심히 사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석은 일어나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지는 고맙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이야기만 했을 뿐이야. 같은 시각 김재호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재호 씨, 이번 분기 실적 어때요?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부탁합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 중 전화 2통. 모두 아내였습니다. 재호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바빠. 재호 씨,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응, 너도. 형님, 주말에 시간 되세요? 후배들이랑 모임 있는데. 나는 바빠. 너희끼리 해. 알겠습니다. 민석은 밝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재호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뭔가 좋은 일 있나? 12월 중순. 수지는 민석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바였습니다.
청담동의 조용한 와인바. 여기 분위기 좋죠? 네, 좋아요. 레드 와인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씁쓸했습니다. 부인, 요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고? 모르겠어. 예전엔 행복했어. 하지만 지금은. 민석 씨는 행복해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요. 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화장실 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안 돼? 재호는 날 신경도 안 쓰잖아. 수지는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10시였습니다. 재호는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 재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수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재호의 회사에서 야근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트리도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오후 8시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지금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혼자요? 네. 잠깐 나오실래요? 드릴 게 있어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트를 입었습니다.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민석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쇼핑백이 있었습니다. 이거요. 그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수진이 열어보니 목도리였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부인 혼자 계신 게 안타까워서요.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친구로서요. 친구.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에 불빛들이 물에 비쳤습니다. 부인,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민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 부인이 좋아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계속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슬퍼 보이셨어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민석 씨. 전 기혼자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전 가봐야겠어요. 부인, 죄송해요. 그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민석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직 안 왔습니다. 수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석의 고백, 재호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여보, 야근 끝났어. 집 가는 중이야. 응, 저녁 먹었어? 응. 그래, 곧 들어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1월의 어느 밤, 재호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재호는 멈췄습니다. 수진의 핸드백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지요.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지갑, 립스틱, 그리고 영수증 하나. 청담 와인바 12월 23일 2인 86 0원. 재호는 영수증을 집어 들었습니다. 12월 23일. 그날은 자신이 야근했던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인바에서 2명이. 그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의심이 싹 텄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서가, 잠깐 올래? 네, 형님.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민석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재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요즘 기분 좋아 보이던데? 그냥 업무가 잘 풀려서요. 그래, 계속 열심히 해. 민석은 나갔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로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안 좋아. 그날부터 재호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행동, 핸드폰 사용 시간, 외출 빈도, 그리고 민석의 표정, 말투, 퇴근 시간. 1월 말, 재호는 늦은 밤 귀가했습니다. 수지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욕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 기념일. 틀렸습니다. 자신의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그때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재호는 재빨리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말고 있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방금, 저녁 먹었어요? 응,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눈빛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2월 초,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빌딩이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십니까? 중년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내 조사요. 외도 의심이십니까?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진과 기본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재호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첫 보고서가 왔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한수진과 최민석. 카페에서, 공원에서 함께 걷는 모습. 재호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탐정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육체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친밀한 관계로 추정. 재호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이제 증거를 모을 시간이야. 그리고 끝을 낼 시간. 밤의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호의 마음속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2월의 서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김재호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관찰자였습니다. 아내를, 민석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 탐정의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호는 회사 화장실 칸에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사진들이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한수진과 최민석이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사진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탐정의 메모. 대상자들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태원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 손은 잡지 않았으나 대화 분위기 친밀함. 귀가시 택시 동승 청담역에서 분리. 재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었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수진은 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녀는 거짓말했습니다. 혼자 먹는다고 했지만 민석과 함께였습니다. 재호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날 밤 재호는 일찍 귀가했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일 일찍 끝났어. 저녁 먹을래요? 먹었어. 재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아, 응, 요즘 뭐 해? 그냥. 평소처럼요. 심심하지 않아? 괜찮아요. 거짓말. 또 거짓말. 재호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재호 씨, 응?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재호는 수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빠서 그래. 알아요. 그래도 그래도 뭔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재호는 민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서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좀 해줘. 네, 형님. 민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재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석을 봤습니다. 요즘 바빠? 네, 좀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일해? 아니요, 주말엔 쉬어요. 혼자? 민석이 잠깐 멈췄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민석은 수진과 북촌에 갔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 젊을 때 놀아야지. 감사합니다. 민석이 나갔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언제까지 이 연극을 해야 하나?
2월 말 재호는 처갓집을 찾았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강남에서 가까운 분당에 살았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어서 와, 재호야. 장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진이는 집에 있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 그래. 걱정이네. 장모가 차를 내왔습니다. 호두과자도 함께. 재호야. 회사 일은 잘 돼.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한테 잘해주고 있지? 재호는 멈칫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착하잖아. 재호 너 만나서 행복해 보였어. 행복.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재호는 차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버님, 장모님, 응? 결혼 생활이 쉽지 않네요. 그럼 원래 그런 거야.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 지나면 좋아져. 장인이 웃었습니다. 재호는 웃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차를 세웠습니다. 한강 주차장이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수진과 데이트했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재호는 핸들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젠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월 초 세 번째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번엔 동영상이었습니다. 재호는 노트북으로 재생했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 수진과 민석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3월 2일 오후 2시 37분. 오후 5시 12분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재호는 동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의 메모. 대상자들 약 2시간 30분 호텔 체류. 육체적 관계 강하게 추정됨. 재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찜질방에 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추웠습니다. 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에요? 걱정돼요. 재호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답장했습니다. 야근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조심해요. 조심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재호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민석이 복도에서 인사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응, 재호는 지나쳤습니다. 민석의 목소리, 웃는 얼굴. 모든 게 가짜 같았습니다. 회의 시간. 민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재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 씨, 의견 있으세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재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재호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사 중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보내드릴까요? 네. 그리고 모든 자료 정리해주세요. 법적 효력 있게요. 이혼 소송 준비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하지만 단순히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집에 갔습니다. 수지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재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재호 씨, 응? 우리 괜찮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수진도 재호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괜찮아. 재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재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탐정의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줄. 1. 결정적 증거 확보 완료. 두 번째 줄. R. 법률 자문 받기. 세 번째 줄. 산. 타이밍 정하기. 재호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끝도 가까워졌다. 3월 중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재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은 재호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조정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3월 20일 한수진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혼 청구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만남의 날짜와 장소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용 증명이 왔는데 봤구나. 그래, 내가 보낸 거야.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 호텔 CCTV도 오해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재호는 회사로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서가 잠깐 올래? 재호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민석이 열어보자 자신과 수진의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내 아내랑 뭘 했는지 다 알아. 내일 아침 인사팀에 이 자료가 제출될 거야.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고
넌 아마 해고 처분을 받을 거야. 형님, 제발요. 저 잘못했습니다. 회사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내 아내를 건드릴 때 생각했어야지. 나가. 민석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최민석 씨, 회사 취업규칙 위반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그때까지 자택대기 처분입니다. 수지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당장 집에 와. 이게 사실이냐? 대답해. 아빠. 미안해요. 나가. 당분간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나가. 혼자서 감당해야 해.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4월 초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호와 수진이 각자 변호사와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청구인은 부동산과 예금의 60%를 요구합니다. 또한 위자료 7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금액이 과도합니다. 피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기회는 매일 있었어. 근데 안 돌아왔잖아. 이제 끝이야.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5월 민석은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직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고 결국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월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할 것. 재호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재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8월의 서울은 뜨거웠습니다. 김재호는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이혼 후 재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호는 망원동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무너진 건 그녀의 외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도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균열은 우리 둘 다 만든 것이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니 냉정하게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커플이 오늘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지. 예전에는. 한수진은 구로의 작은 원룸에서 출판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했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안해. 재호 씨. 정말 미안해. 최민석은 고시원에 살며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9월 어느 날 재호에게 수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호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재호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10월 재호는 홍대 근처에 책과 커피라는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성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별에 관한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책 괜찮아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장님도 이별을 경험하셨나 봐요? 네,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잖아요. 힘내세요. 지나가면 나아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12월, 재호는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재호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도 저래야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책방 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추천해주신 책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재호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것임을.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재호는 책방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재호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작.